네. 지금 그 돌아가는 이 시장 네. 금융 상황을 보면은요. 네. 나스닥이 폭락을 해도 한국 시장은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뭔가 디커플링 예전에 네. 나스닥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뭐 진짜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디커플링화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네. 한국만의 어떤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2010년 이전에는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은 거의 미국 시장과 같이 갔어요. 그래서 동종화가 커무먼트, 동종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 이후로 디커플링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 한국 시장이 어떻게 가냐면 절반이에요. 미국 절반, 중국 절반. 같이 봤어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지면서 중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특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따라 움직일 때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글로벌에 보면은 한국 같은 이런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주식시장은 글로벌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나라인 미국하고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도가 결국 미국, 중국이 또 한국이 또 자체 또 안에서의 이런 자체 경제 내용도 있잖아요. 자국 요인, 자기 팩터, 네. 중국 팩터, 미국 팩터가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물론 실물 경제도 많이 어렵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이 꼭 개발될 것 같은 분위기의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네. 각국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뭐 네.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더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면에서도 백신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섹터로 이제는 좀 투자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변수는 시장에 다 반영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그치, 달라질 변수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인 거죠. 일단 백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금 몇 개 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대선 전에 백신이 나왔다고 지금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한 11월 2일 정도에 발표할 거예요. 백신에 성공했다고. 러시아가 제일 먼저 뭐 성공했다고 말하고, 중국도 지금 50만 명한테 접종을 했는데 항체가 다 성공적으로 돼서 한 명도 환자가 나온 게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성공했다. 이거 중국의 백신은 그게 백신이라는 게 그 계속 사람별로 또 그게 변형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백신을 하기가 힘든데 중국 거는 그걸 다 커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변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생물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에 너무 밸류에이션 주지 말고요. 그냥 개인적인 오피니언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 백신도 안 믿어요. 저는 앞으로 백신 나와도 안 맞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왜 안 믿냐면 이게 우리가 에이즈병을 보면 알아요. 에이즈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1981년도예요. 지금 몇 년 지났죠? 한 40년 정도 되잖아요. 지금 내년은 40년, 한 40년 보면 되는데, 첫 바이러스는 사실 1860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인류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건 81년도에 와서 돼서 지금 40년 지났는데 에이즈 백신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HIV 백신이라 해서 이번 코로나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RNA DNA가 아니고 RNA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신이 왜 안 나왔겠어요? 40년 지났는데. 그래서 에이즈는 치료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치료제도. 근데 왜 치료제도 한계가 있고 백신이 안 나오냐면 계속 변형하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코로나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에이즈가 40년이 지나서 못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1월에 발견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라는 병을 우리가 작년까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1월인데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말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어도 일반 백신도 몇 년이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뭐 RNA 이런 게 아니어도 일반적인 백신도 10년이 걸려요. 그동안 이제 충분한 임상 실험을 아주 풍부하게 해야 되는 거죠. 풍부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커버하고 또 절차 받고 절차를 뺀다. 트럼프 보고 왜 이렇게 빨리 나오니까 절차를 다 뺐대. 바이든 저쪽 당은 절차를 다 지켜야 되니까 안 되지만 나는 다 없애니까 그때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저는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임상이 충분하지 못하고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걱정되는 게 그 부작용이잖아요. 부작용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 우리 네. 몸이 실험 대상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미 부작용이 발생해서 다시 다 걷어 들어갔잖아요. 미국에서 접종을 제3 임상 실험 실행하다가 부작용이 해서 또 다 사용 중지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믿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뉴스가 나와도 일시적으로는 뭔가 시장에 그런 것이 반영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그런 심리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 본격적으로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상관없는 산업에 대한 주목도를 여쭤본 거잖아요. 내수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백신은 어렵지만 치료제는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에이즈처럼. 에이즈 지금 걸려도 사망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치료제 나온 거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게 치료제가 지금 가장 빨라서 내년 3월 혹은 6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주목해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코로나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생활한다.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스스로.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도 나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생활 방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와 같이 가는 생활 방식이 주 삶이 되는 거죠. 그런 때의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하는 어떤 소비 시장. 새로운 많은 소비 행태들이 있잖아요. 예. 결국은 언택이네요. 아니, 언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별로 신경 안 헬스에 썼잖아요. 앞으로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쪽에서는 헬스푸드. 특히 중국 사람들이 14억이잖아요. 이 헬스푸드 쪽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중국의 헬스푸드 산업을 접수하는 날 한국은 게임이 끝났어요. 결국 한국의 미래는 헬스푸드에 있어요. 우리가 헬스푸드라는 오히려 화장품보다도 헬스푸드로 중국 시장을, 중국 내수장을 가야 돼요. 헬스푸드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보통 건강식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건강식품, 건강영양제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의약품 말고. 의약품도 포함해서. 근데 다 그런 뭐 해서? 치료의약품 말고요. 건강영양제, 그리고 식품, 그리고 그린푸드. 있잖아요. 먹는 걸로 병 치료하는 음식들.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게. 그거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결국 한국이 좋은 게 뭐냐면 중국보다 중국 토양은 오염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 토양에서 나오는 건 아무리 이렇게 그 절차를 과정을 엄격하게 있어서 잘 만들어도 거기 토양에서 자란 식물 자체가 오염이 됐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네. 그 인삼, 네. 한국 고려 인삼을 쳐주는 게 중국에서도 인삼이 재배가 된다면서요. 근데 뭐 복잡하게 인삼 말고요. 그 김치 있잖아요. 김치, 중국도 대추. 중국도 김치를 엄청 생산해요. 자체 생산량이 김치 수출국이 됐어요. 중국이. 근데 왜 그 많은 중국 여행객들 한국과 김치를 사가요? 여기 와서. 한국에서 토지에서 자란 배추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오염된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이 중화 공업들 성장 이 그렇죠. 단계 때문에 화학공업 제조, 무차별적 개발, 그 다음에 그 토지를 계속 그 화학비료 쓰고 계속 재배하고 안식년 없이 하고 그다음 화학비료 계속 쓰고 제조업이 옆에 있고 공해가 옆에 있고 뭐 알죠? 환경 오염 많고. 저 한국에 있는 이유가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인 계획을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고민한 게 두 가지예요. 저는 어서 늙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가기가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병원은 아침 7시에 가서 줄 서야 돼요. 병원 인프라가 약해요. 너무 부족해. 사람 많고 의사가 적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막 급한 병에 걸렸는데 언제가 줄을 오전 내내 쓰고 하루 내내 써서 언제 환자를 봐요. 병을 봐요. 그래서 그게 의료, 그 다음에 의료보험, 그리고 이제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식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인프라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단기간에 환경. 되게 힘들어요. 단기간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의 큰 변수로 이제 하나 더 보는 게 이제 미중 문제의 어떤 이 강도가 심각성이 얼마나 더 갈 것이냐가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제 지금 그동안 단계가 뭐죠? 무역 전쟁에서 그 다음에 뭐죠?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지금 중국하고 미국 간의 그 충돌이 3단계로 전파가 가고 있잖아요. 예. 하나 처음에는 무역 전쟁, 무역 분쟁. 두 번째는 무역 분쟁 지금도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ING고요. 그다음에 기술 패권. 지금 막 엄청나게 열전하는 게 지금 막 화웨이, 뭐 SMC, 막 DJI 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 왜냐면 전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남은 이슈가 금융전이에요. 금융전하고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금융을 좀 이따 얘기하고 핵전쟁 먼저 말씀하면 미국이 핵을 갖다 중국에 터뜨리면 세계전쟁이고 인류가 끝나는 거잖아요. 거죠. 뭐 중국도 터뜨리겠죠. 똑같이 하면 어때죠? 지구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전쟁은 하겠어요? 예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 있을 때도 맨날 뭐 시한폭투처럼 그 시계가 지구 최후의 날 시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한번 터뜨려 봤더니 그 피해를 보세요. 지금도 그쵸.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정도 위력이 아니고 아주 작게 만드는 거예요. 핵을. 네. 작게 만들어서 내가 저 광주에다 터뜨렸다 광주 저 목표에 있는 고기만 영향 주는 걸 터뜨리는 거예요. 위력이 약한 걸로. 소형. 그럼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대형은 안 터뜨렸으니까 중국이 맞불로 터뜨리기는 힘든데 소형을 이렇게 쏘면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누가 더 많이 갖냐가 더 무서운 건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개발 중심을 옮겨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말하면 군사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금융만 말하면 금융의 이슈는 뭐냐면 중국에서 걱정하는 게 사실상 그거에 스위프트 있잖아요. 네. 스위프트하고 미국의 달러 결제 시스템이 칩스. 한국도 한국은행 그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자기 결제. 중국은 CIPS라고 해요. CIPS. 미국은 CHIPS. 칩스가 있고 중국은 CIPS가 다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달러 결제 시스템이 있고 칩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위프트라는 거는 국제가 안에서 왜냐면 저하고 대표님 간에 제가 일반 청취자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너무 전문 용어 모아놔뒀잖아요. 네, 좀 쉬운 용어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돈을 지금 보내려면 카카오머니로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메신저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다음 메신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국어로 아주 편하게 아무 수단이나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보낼 수 있죠. 보냈다 이 메시지. 대표님 제가 대표님한테 돈을 보냈습니다라는 걸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고 PC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로 보낼 수도 있고 뭐 WeChat으로 보낼 수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국제 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국제 간에는 나라끼리 언어가 다르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미국 있는 사람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안 쓰는데. 국제 간에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각 은행들이 만났어요. 유럽의 주로 세계적인 거래가 제일 큰 애들 만나서 야 우리 언어도 다르고 다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이거 통역하고 이러면 얼마나 보냈습니다. 이거 통역하면 통역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역비도 안 들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번역이 필요 없는 게 숫자잖아요. 영문 코드고 그렇죠, 숫자고 숫자. 01, 01 그래서 모든 컴퓨터 언어가 다 01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언어가 들어가면 번역이 필요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01 이런 암호로 하는 거예요. 코드를 다 숫자로 한다. 코드화를 만드는 거죠. 코드화. 그게 스위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습니다라는 걸 스위프트 코드로 보내는 거. 얼마 보냈습니다 이게. 기록이 다 알아서 되는 거죠. 그게 스위프트 코드 메시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 결제 메시지 시스템. 그다음 각 나라별로 외환 결제 시스템이 있다. 근데 이게 국제 결제 시스템은 이게 메시지 시스템은 회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그렇죠. 나라 주요 은행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누가 왕이겠어요? 그 이사가 25명이 이사로 돼 있어요. 이사. 네. 그럼 거기서 이사석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겠어요? 이사석을. 이사석을? 이사. 각 나라마다 하나씩 있는 거 우리가 아니에요? 어느 기업마다 좋은 말씀. 이사회가 있는 것처럼 스위프트도 이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사석이 25개인데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겠어요? 일단 각 나라별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똑똑하세요. 근데 그러면 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정을 했어요. 한 나라는 하나,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하나 더 갖고 갈 수 있다. 그럼 그거 누굴 것 같아요? 어떤 미국? 나라? 예? 미국?
무슨 조건, 그냥 미국에 줄 수는 없다.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축통화국? 아니고요. 메시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아, 그러면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이, 큰 고객. 그럼 어떤 나라가 많이 쓰겠어요? 인구가 많은 나라. 그렇거나 거래가 많고 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 거래가 그래, 국제 거래가. 거래가 많거나. 그럼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야 국제. 그럼 미국이 제일 크니까 그렇죠. 미국이 제일 많은 거야. 그 메시지 거래가. 그러니까 미국이 의사석을 하나 더 가지고 간 거야. 2개. 그다음에 중국은 몇 개일 것 같아요? 중국 하나? 그렇죠. 중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규모는 G2가 됐지만 국제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비중이 지금 1.9%밖에 안 돼요. 다 크지가 달러를 않네요. 써요.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메시지 비중이 차지하는 게 10위밖에 안 돼. 10위. 12. 이게 딱 보이죠? 2위가 아니라. 예, 이게 미국과의 차이가 나왔죠. 딱. 이게 딱 국력의 차이네. 딱 나오죠. GDP는 세계 2위인데 이 메시지, 스위프트 메시지에서 10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위프트의 메시지라는 건 돈의 거래, 각 그 나라의 국제간의 통화의 거래. 네, 통화의 거래죠. 그러니까 위안화 1.9%밖에 안 되고 달러는 지금 46% 넘으니까 엄청난 거네. 제일 큰 고객인 거지. 그러니까 이 말 다시 하면 뭐죠? 그다음에 17석은 유럽이 갖고 가서 유럽은 여러 가지 나라 많잖아요. 많죠. 왜 17석?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란이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미국에서 야, 이란을 빼자 해서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동의를 거쳐야죠? 유럽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두 손을 가져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럽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 생각해 보겠죠. 아, 이란을 빼므로써 우리가 손해를 볼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나하고 이란이 거래가 별로 없네? 빼도 되겠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미국이 빼자는데 no 해버리면 미국이 우리를 제재할 거 아니야. 제재하면 어떻게 되지?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유럽 은행들을 제재할 거 아니야. 그 칩스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칩스를. 그럼 우리가 손해잖아. 그냥 이란은 우리가 거래가 없으니까 빼도 되겠네. 동의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슈가 뭐냐면 중국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할 거야. EUC가. 그럼 이제 같은 논리를 우리가 풀어보면 유럽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럽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중국을 빼면 우리가 손해 볼 거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중국과 우리가 거래가 클 거냐? 엄청 크다는 거죠. 6천억이 넘어가요. 6천억 달러가. 그래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은 거래가 5천억이 넘어가요. 5천억이.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이란처럼 쉽게 던질 수 있어요? 빼자고? 못 던지겠죠. 못하죠. 첫째, 쉽지는 않다. 그다음에 그거는 가능해요. 이란을 어떻게 제재하냐면 스텝이 있어요. 스텝 1, 칩스에서 먼저 이란을 제재시켜요. 칩스 달러 결제 스텝에서. 그다음에 유엔에다가 이란 제재를 발의해요. 유엔에다 이란이 어떤 잘못한 게 있다 해서 유엔에다 제재안을 발의시켜요. 그다음에 스위프트에서 배제시켜요. 이렇게 3단계 걸쳐요. 그럼 중국도 3단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엔에서 배제 못해요. 중국 유엔 상임국이에요. 상임이사고. 네, 그리고 유럽이 던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큰. 결국 중국 실제는 시장이니까. 네, 그럼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칩스에서 배제시키는 거야. 그럼 중국의 특정 은행들 갖다가 칩스 달러 결제를 못하게 하는. 국가가 아니라 네, 칩스 특정 달러 은행들에게. 결제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뭐 공상은행 못하게 한다. 네, 그게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국이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중국이 지금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냐? 일단은 위안화 거래를 빨리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하고 1대1로 국가들하고 한국처럼 무역 거래 규모가 큰 나라들하고 될수록이면 위안화 거래를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위안화 국제화. 그다음에 1대1로 국가는 위안화 바로 투자해서 투자 통화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위안화 SDR 통화가 됐으니까 위안화 표시 SDR 통화를 많이 발행해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위안화 표시 국채를 많이 사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등등등등.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금융의 탈금융화, 디커플링이 일어나면 이건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다 재앙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다 거래가 중국만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가장 손해 봐요. 왜냐면 중국하고 은행들이 다 이 결제를 하는데. 네. 공상은행이 빼줘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다음부터 모든 거 비용이 그냥 다리를 하나만 더 거쳐도 국제간에는 비용이 그냥 배로 올라가거든요. 네. 외환 거래 딜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 앞으로 남은 게 이제 이 금융전이고 정말 금융과 관련해서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걸 다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말씀하신 거 스위프트나 뭐 칩스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제까지 우리가 무역 전쟁이 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패권 전쟁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패권 전쟁이라는 큰 틀에서 앞으로 이 금융전과 관련된
또 무서운 또 일들이 네.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불확성을 항상 예, 존재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거죠. 점점 네. 커지겠구나 네.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잠 못 잘 수 있는 네. 예, 그런 일들이 남아 있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근데 대신에 그래서 기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상 변동성.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변동 인생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근데 이제 그 네. 변동성에 어느 쪽에 그 내가 노출이 되냐. 그렇죠. 네. 변동성에 어디에다 베팅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 지혜가 정말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와 관련된 지혜 네. 좀 공유를 또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신 안유아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